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이 개는 훌륭하다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개는 훌륭하다의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구가 1,5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와 함께 살아가는 숫자는 80%를 넘는 1,200여만 명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도 세 집당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라는 개념이 생물학에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의 경우는 인간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 거의 일방적으로 동물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는 훌륭하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공익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개는 훌륭하다의 첫 방송 일자는 2019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사례가 보고된 게 바로 다음 달이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건 불과 넉 달 뒤인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대거 입양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불어나던 숫자가 2년 만에 폭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반려동물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가 더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산책이 극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나 개체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성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문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훈련사의 해결 방법을 보며 희망과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주목받은 만큼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전문가로 고정 출연했던 훈련사에 대한 사회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4년 여름에 방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개편해 동물은 훌륭하다는 제목으로 다시 방영을 시작했지만 18회 만에 종영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사실 동물은 훌륭하다가 종영됐을 때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은 보기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특집으로 원래 제목인 개는 훌륭하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추정컨대 이 과정에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작진께 질문을 드립니다. 개는 훌륭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은 개는 훌륭하다를 제작한 이태헌 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개는 훌륭하다 시즌2가 다시 제작된 배경에는 단순 예능 프로그램의 부활을 넘어서 공익을 위한 사회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며 이미 반려동물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질 및 공격 행동, 보호자 교육 부족, 유기견 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 문화와 올바른 훈련 방식 및 인식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단순한 관찰 예능이 아니라 실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의 원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함께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려견 문화와 훈련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공익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는 훌륭하다가 유일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의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작진의 답변대로 사람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공영방송 KBS가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개는 훌륭하다는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프로그램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사례들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제견은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때 입질부터 합니다. 그때마다 보호자는 부상을 입습니다. 보호자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상황에서
훈련사가 투입돼 상황을 정리하는 형식입니다. 대부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강해야 시청자들의 눈길을 붙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겠죠. 하지만 반려견의 문제가 공격성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들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중에는 만성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질환도 많습니다. 획일적인 환경과 단조로운 일상은 삶의 흥미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보호자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무기력증을 낳는다고도 합니다. 현재 방송은 화를 심하게 내는 개들을 주로 주목하고 있지만 화면 바깥에는 외롭고 슬픈 개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다 보면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보호자와의 분리불안 때문에 고통받는 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령견들의 돌봄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 국내 반려견 중 40% 이상이 9살이 넘는 노령견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도 노화를 겪으며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 때문에 유기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사례가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보호자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화와 발전을 위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작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다면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려견의 문제 행동은 가정 환경, 보호자의 생활 방식, 가족 구성원의 관계, 반려견의 기질과 과거 경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납니다. 다만 방송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을 압축해 보여주다 보니 그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교정 중심에서 분석 중심으로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게 된 환경과 관계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둘째, 단기 해결책에서 장기 추적 구조로의 확대입니다. 반려견 행동 교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변화를 추적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개별 사례를 넘어 사회적 맥락까지 다루는 확장입니다. 책임 있는 반려 문화와 제도적 한계 등을 조명해 더 나은 반려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이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는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제목은 개는 훌륭하다입니다. 원래부터 문제인 개는 없다.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한다면 모두 훌륭해질 수 있다. 원래 개는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질하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당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입질 행동 하나를 교정했다고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생물종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는 훌륭하다 팀이 도전하고 다뤄야 할 문제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고 또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호흡을 가지고 두 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풍성하게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는 훌륭하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